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대생이었던 내가 눈 떠보니 교대생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육학 심화과정 4학년 박인태입니다. 혹시 왜 이제 공대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준비하게 된 계기나 그런 뭔가 동기 같은 게 있으실지.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거든요. 아버지를 보면서 사실 교사에 대한 흥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대학교를 선택할 때가 되니까 교사라는 직업의 메리트라는 게 좀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있길래 이제 매력이 느끼셨는지 이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지만 저희가 리코더도 불고 장구도 치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거를 다시 저희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교육학이나 아니면은 일반 철학도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교과서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수법에 대한 것도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수업 시연도 하게 돼요. 네. 이제 막연하게 이제 사람들은 교대에 나오면 선생님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대에 오는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교사가 되려고 교대에 와서 대부분은 초등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일반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멀게는 로스쿨이나 아나운서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의 장점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 임용고시를 대부분 보는데, 이 초등 임용고시를 대부분은 3학년 겨울방학부터 아니면은 4학년 이제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학점만 관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방학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스펙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요. 장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단점을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그런 이제 방학이 자유롭다는 거에는 다른 단점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방학 때 누워 있기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임용고시 TO가 있는데요. TO는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TO 때문에 휴학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고 졸업하고 나서 임용고시를 보고 대부분 군대를 가요. 재학 중인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대구교육대학교는 굉장히 작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있던 큰 호수보다 거의 조금밖에 안 커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와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와요. 다른 교대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 신청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많아도 2개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수강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등록금이 굉장히 싸죠. 아무래도 국립이다 보니까. 그리고 등록금도 싸지만 장학금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학교나 학과에서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데, 교대 생활의 꽃은 교생실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생실습은 3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총 3번을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4학년 이제 되니까 2번을 나갔죠. 이 2번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이제 노는 거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새벽에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날 수업을 망치면은 이 교사가 나랑 맞는 길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과 재밌게 이제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실습 동기들, 저희는 실매라고 부르거든요. 좋은 실매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정말 좋은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헤어질 때 많이 울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보다는 정말 그 교생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교생 실습을 하면서 교사라는 메리트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왔지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이제 과마다 학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마다 그런 게 혹시 교대에도 따로 있을까요? 앞에서 교대에서 배운다고 말했던 장구, 리코더, 뭐 수영, 달리기 같은 걸 하면서 다들 이제 소위 말하는 현자 타임 같은 거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내가 대학교에 와서 이런 걸 배우러 대학교에 왔나. 그리고 교수님들께 배우는 교육학 이론 같은 것들이 내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잘 이게 적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멘토님께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지. 다른 학교에 다닌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4학년 때 임용고시를 보게 될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대학교를 생각해 보면은 기사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리고 취업 면접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적성 시험도 봐야 돼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임용 시험이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조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그리고 교생 실습이 너무 기억에 잘 남았어서 다시 돌아가도 저는 교대에 올 것 같습니다.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아까 말했던 학과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무용도 하고, 장구도 치고, 리코더도 부르고, 그리고 수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내가 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직접 해볼 수 있어야 애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학이 있잖아요. 이 방학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부터 조금 준비해 놓으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이제 교대 우리 과에서 이제 딱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핵심 역량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교사니까 당연히 학생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첫 번째지 않을까요? 이제 교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습량이나 과제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숫자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에서 10까지 중에 표현해 주신다면? 1에서 10 정도면은 저는 한 6에서 7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조별 과제가 좀 많거든요. 이 조별 과제 때 수업 시연도 해야 돼가지고 이 수업 시연을 할 때 좀 다들 이제 좀 지치고 힘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전에 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네. 그리고 교대는 그 입학한 후에 학과를 정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혹시 학과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 그 들으신 대로 저희 교대는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학과가 정해지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1순위, 2순위를 적어서 학교에 제출하고, 그리고 저희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윤리, 국어, 수학, 사회, 체육 이제 이런 과목들로 이루어져서 총 13개의 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학과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요, 학과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3학년이나 4학년 때 배우는 과목 다 합쳐서 한 3, 4개 정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이 배워요. 그러면 거의 교대에서는 학과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편이겠네요. 학과보다는 저희는 약간 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혹시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 먼저 배우고 들어오면 좋은 거라던가 알아두고 오면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피아노 같은 예체능 과목을 좀 못한다면은 조금은 연습하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 중에 내가 교대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분들께 교대를 조금 추천한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교대를 추천하는 분들은 우선 저 같은 분인데요. 저는 관심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 그런 걸 매일매일 받고 싶다. 그러면은 20명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쳐다봐주는 학교에서 일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약간
나한테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조금은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싫으신 분들, 혹시 또 다른 뭐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전달을 못한다라는 분들은 저희 교대에서도 그 수업 시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용고시를 볼 때도 수업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도 말을 굉장히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교대 와서 자신이 노력하면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오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노력할 수 있으면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하지 못한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대학생 멘토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대학교나 학과에 대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